네, 안녕하세요. 하가지의 김진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논어 구절의 주제는 주저하는 너를 위한 논어 구절입니다. 저는 위령공에 있는 문장을 골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왈, 인능홍도 비도홍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다. 도가 사람을 넓혀주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은 제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정말 많이 생각하는 문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가제라는 공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여러분한테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습니다. 공대생들의 특징이 뭔가 분석하기 좋아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애매모호한 거 싫어하고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전형적인 그런 공대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20대 중반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교수님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좀 연구를 하면 유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로 제가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어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커서 유학을 갈까 말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던 끝에 제가 결국은 유학을 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목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너무너무 공허함과 허무함이 이제 밀려왔었거든요. 그때 만났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뭔가 여유가 생기는 틈이 있으면은 그거를 목표를 또 만들어서 또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누가 보면 되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목표인 외국 유학이라고 하는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앞으로 뭘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위령공에 있는 문장인 마지막 문장이 되게 많이 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도가 사람을 넓혀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 전까지는 좋은 대학을 가면은 무언가가 있을 거야. 대학원을 들어가면 무언가가 있을 거야. 좋은 회사를 가면 무언가가 있을 거야. 유학을 가면 무언가가 있을 거야. 교수를 직업으로 하면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 마지막 뒷문장인 도가 사람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다. 의 도가 제가 그 당시에 이해한 바로는 목표에 해당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좋은 회사, 결혼, 연애, 유학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운이 좋게 그런 것을 잘 이뤘는데 이루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되게 허무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허무함을 느꼈었던 차에 또 목표를 만들어서 또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유학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큰 목표 하나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 상실감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답을 줬었던 게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의도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이후로 이제 제가 학과제에 들어와서 저희 선생님들과 또 저희 이제 같은 연구원들과 의도를 세워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의도를 세우는 것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이제 어떻게 다를까요? 이 문장이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의도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 의도는 쉽게 이제 목표로 변해서 이제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을 마주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까지 경험을 했었던 의도를 세워서 가는 삶과 목표를 세워서 가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은고를 배우는데요. 그 검은고를 배울 때 목표로 배우게 되면 그 수업의 끝이 생각이 나요. 이거까지 해야지, 내가 이거까지 하고 끝난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끝난 다음에 누워서 그냥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표는 항상 그것을 이뤘을 때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도는 그 중간중간 과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검은고를 의도로 배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배우는 거의 자체가 재밌고 궁금하고, 또 앞으로 뒤가 되게 이 선율이 좋다, 아니면 이 느낌은 되게 좀 슬픈 느낌인 것 같다, 좀 기쁜 느낌인 것 같다, 웃는 느낌인 것 같다, 이런 많은 생각이 드는데, 목표로 음악 악기를 연주를 하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학과제에서 선생님들 지도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그릴 때에도 정말 이거를 내가 끝내봐야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워서, 정말 하기 싫은데 라고 목표를 세워서 하게 되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잘 생각이 안 들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이 생각이 나요.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똑같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림을 다 그리고 그냥 뭐 재밌는 영화 봐야지, 재밌는 드라마 봐야지, 친구 만나야지.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의도로 그거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볼까로 제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려볼까? 저렇게 그려볼까? 아니면 요러한 마음을 담아볼까? 아니면 요러한 색깔을 써볼까? 빨간색을 써볼까? 파란색을 써볼까? 섞어 써볼까? 아니면 분리해서 써볼까? 이렇게 과정 중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장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목표와 의도의 관점에서 제가 목표로 달려갔었던 삶을 잠시 접고 의도로 펼쳐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와 의도가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악기를 연습할 때랑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느낌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가져오셔서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끝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과정을 느끼면서 가고 있는지. 과정을 느끼시고 계시다면 의도를 세우면서 가고 있다는 거에 가까울 거고요. 그 끝이 계속 보이고 그냥 해치워버린다 라는 것이 계속 생각이 들면 아마 목표로 세워서 가시는 그 느낌이 가까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목표에만 끌려가지고 가는 삶이 아닌, 내가 지금 이 순간 한번 멈춰서 내 의도가 뭘까, 내가 정말 뭘 펼치고 싶은 걸까를 세워가지고 한번 조그만한 경험이라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문장에 대한 저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니까 한 번 더 제가 그 논어의 문장과 번역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왈 있는 홍도 비도 홍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다. 도가 사람을 넓혀주는 것은 아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제 경험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